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목근 혼술 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정가 그리고 또 법조계 화제는 상갓집 항명, 또 상갓집 추태, 추미애 장관은 상갓집 추태라고 그러고 검찰 쪽에서는 상갓집 항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갓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지난 18일이죠. 금요일 날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장례식장에서 대검 간부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상갓집에 그 검찰 간부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양석조 대검 반부패 강력부 선임연구관, 여기서는 반부패 강력부에서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이것을 수사를 하는 부서였죠. 거기서 양석조 선임연구관이 심재철 신임 반부패 강력부장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본인의 직속 상관에게 항의를 한 것이죠. 부임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심재철 부장이. 이 자리에서는 심지어 너가 검사냐 이런 말까지, 너가 검사냐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심재철 부장이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조국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를 하려고 하는데 검찰에서 지금 수사팀이 갑자기 그 위에 상관으로 온 심재철 부장이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놓고 내부 회의를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무혐의, 아예 무혐의, 기소도 하지 말고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조선일보에서도 일면에 그런 보도가 다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뿐이 아니고 오늘 모든 도하신문들이 나왔는데 이 무혐의로 하자고 하면서 조국 무혐의 보고서를 만들어라 이렇게까지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국의 감찰무마를 수사했던 일선 검사들 또 중간 간부들이 그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를 했죠. 반대를 하니까는 그 자리에 회의를 주재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냥 그대로 기소를 해라. 무혐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자, 어떻게 이 감찰무마 사건, 조국의 감찰무마 사건 개입 의혹, 이것은 불구속으로 기소가 됐지만은 일단 영장이 법원에서 한번 기각됐죠. 기각된 이유가 조국이 죄가 없다고 아니고 유재수 감찰무마 관련해서 죄가 없다고 아니고 조국이 부인도 구속이 돼 있고 또 도망의 우려가 없다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은 그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재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고 또 심지어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조국이 또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이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 또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 이렇게 법원이 상당히 엄중한 그런 범죄 혐의로 본 사건입니다. 그것을 검찰 간부가 일선 수사팀에게 무혐의 처리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검사들이 일선 중간 간부 검사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항의를 하고 무슨 말이냐, 그것이 조국이 어떻게 무혐의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상갓집에서 사퇴질을 하면서 너가 검사냐 이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심재철 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해서 1월 8일 날 대대적으로 간부 인사를 했죠. 검사장급 인사를 했는데 그때 이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영전이 돼서 왔습니다. 검사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왔는데 심재철 부장은 추미애 청문회 당시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에 대변인을 맡았죠. 그리고 조국과 같은 서울대 법대 동문인데 연배는 한 4년 차이 납니다. 동문인데 서울대에 다닐 때부터 조국과 아주 친밀한 관계였고 조국이 산호명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는 옥바라지까지 했다. 그렇게 한국당 조광덕 의원이 이야기를 했죠. 옥바라지, 그러니까 조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이 조국 수사를 하는 그 부서의 장으로 와서 조국을 무혐의로 처리하자 이렇게 하니까 수사를 해왔던 검사들이 당신 공소장을 한번 본 적이 있느냐 이러면서 강력히 항의를 한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적절한 언행이다, 개탄스럽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상갓집 추태 이렇게 규정을 했지만 이 상갓집에서
뭐 이런 항명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계기는 결국은 범죄 혐의가 뚜렷한 조국에 대해서 조국과 친분이 있는 검사 그 간부가 새로 와서 그것을 덮으려고 하니까는 유재수 감찰 무마를 또다시 무마를 하려고 유재수 감찰을 덮은 것을 또 덮으려고 하니까 이 일선 검사 또 간부들이 완전히 뿔이 난 거죠. 자, 그래서 이게서 과연 이게 불구속 그러니까는 불구속 기소할 사건이냐 아니면 무혐의로 처리할 사건이냐 이것을 놓고 약간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각 언론사에서 조국에 대한 그 공소장 조국 불구속 기소한 그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공소장을 보면은 이것은 도저히 무혐의로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국정농단이었고 정권인의 서클의 자기 사람 봐주기 또 어떤 정권 유지를 위해서 비위를 눈감아주는 뭐 그런 말들이 속속 등장을 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공소장을 보면 전체의 큰 틀은 유재수가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같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경수 경남지사 또 윤건영 당시 국정상황실장 천경덕 총무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이런 사람들에게 유재수가 부탁을 했고 이 정권의 실세들 김경수, 윤건영, 천경덕이 민정수석실에 있는 백원우 또 다른 핵심 실세 백원우에게 부탁을 했고 백원우가 그 위에 있는 민정수석 조국을 압박을 해서 이 감찰을 없애버린 그 사건입니다. 공소장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이 공소장에 보면은 이 정권 실세들 또 유재수 조국이 한 행태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유재수는 김경수 또 윤건영 천경덕에게 전화를 쭉 걸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야 금융정책국장이 됐는데 위원회에 금융정책국장이 됐는데 좋은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감찰을 받게 돼서 억울하다. 뭐 본인은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금융정책국장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 이 윤건영, 김경수, 천경덕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윤건영, 김경수, 천경덕과 유재수는 일부 알려진 보도에 따르면은 어떤 단톡방을 같이 개설을 해서 금융권 인사를 좌지우지한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해야지, 금융정책국장 자리를 계속 유지해야지 우리가 같이 또 이 금융권을 장악하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천경덕은 이인걸 당시 특감 반장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소장에 보면은 천경덕이 이인걸에게 참여정부에서 근무한 유재수를 왜 감찰하려고 하느냐.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금융권 인사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뭐 특혜 대출도 지금 우리들 배운 특혜 대출 의혹도 있죠. 특혜 대출 같은 것도 우리가 막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은 유재수 같은 사람이 금융위에 그대로 꽂혀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을 들으니까 윤건혁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와도 가까운 관계다. 우리끼리 다 우리 식구다 이거죠. 우리 식구다. 감찰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고 김경수 경남지사는 백원우에게 또 수차례 연락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우리 동지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까 잘 좀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김경수는 백원우로부터 감찰 진행 상황을 들어서 이것을 또 유재수한테 알려줍니다. 서로 자기들끼리 감찰하는 내용을 밑에 일선 김태호 수사관 같은 사람들이 감찰을 한 내용을 백원우가 야 뭐 감찰했어 이렇게 받아가서 그것을 김경수한테 알려주면 김경수가 또 감찰 대상이 유재수한테 알려주고 그런 구도가 돼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백원우가 여기저기 이제 전화를 받아 이 정권 실세들 자기들 실세들끼리 이런 의견이 모아지니까는 야 유재수는 좀 우리 사람이야 우리 편이야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금융권을 지락펴락 할 수 있어 이런 의견이 모아졌죠. 친문 실세들 안에서 모아졌습니다. 그러니까는
백운우가 조국에게 이야기합니다. 조국은 그 유재수를 잘 모르죠.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에 있지 않았으니까는. 그 백운우가 조국에게 야, 당신은 그것도 모르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유재수는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 관계가 깊다. 정권 초기에 이런 배경을 가진, 그러니까 우리 정권과 깊은 관계를 가진 이런 유재수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국에게. 조국이 아마 나중에 자기가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큰 비위가 있지만은 이것이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된다. 왜? 우리 사람이니까. 정권 초기 이야기입니다. 정권 초기에 일벌백계를 해서 어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훈계하기보다, 그 징계를 하기보다는 감축에 급급을 했죠. 그리고 그 시기는 이른바 적폐청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를 겨냥해서 적폐청산을 막 벌이면서 국정과제 1호 이러면서 벌일 때고, 특히 백운우가 이 말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정권 초기에 이런 배경을 가진 유재수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 백운우는 당시 그 각 부처에 적폐청산 TF를 만들려고 이렇게 공문을 만들어서 내려보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들 안에 있는 사람 유재수와 관련된 이 문제는 감추면서 야, 이거 밖으로 알려지면 안 돼. 그 적폐, 전형적인 적폐를 그렇게 해서 막 감추려고 하고 무마시키고 이렇게 한 거죠. 밖에다 대고는 적폐청산 이렇게 하면서 안에서는 적폐, 자기들 적폐를 막 감싸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백운우는 또 이 담당자는 백운우 민정비서관이 아니고 당시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이었죠. 공직자 비위는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합니다. 그러니까는 백운우가 자기 일이 아니니까는 박형철한테 또 이야기해서 좀 봐주면 안 되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답니다. 봐주면 안 되냐, 이게 우리 사람인데 당신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우리 사람이야, 봐주면 안 되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조국이 백운우에게 그런 말을 듣고 그 박형철에게, 담당자인 박형철에게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 백운우와 유재수 감찰권 처리를 좀 상의해보라. 또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이후로 유재수 감찰이 무마됩니다. 유재수는 그 감찰이 무마되고 나서 아무 징계도 받지 않고 금융위에 나왔다가 국회 민주당목 그 전문위원, 수석 전문위원으로 갔다가 부산시 부시장으로 승승장구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부산시 부시장이 됐어도 또 업자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책을 팔고 막 그런 일이 또 있었죠.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지금 공소장에 나온 것을 보면은 이너서클 사람들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내부의 비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털어막고 그 이후에 또 막 영전을 시켜서 부산 부시장까지 가서 또 뭐 이권을 챙기게 하고 이런 국정농단, 적폐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감찰을 특감받는 대로 했는데 그것을 무마하려고 한 이 민정수석실 그 꼭대기에 있는 그 조국 영장전담판사가 재질이 좋지 않다고까지 이야기했고 법질체를 후퇴시킨다고 이야기했고 국가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한다고 이야기했고 그런 조국을 무혐의로 하자고 검찰 간부가 검찰 수사팀에게 그런 말을 했으니까 지금 이 수사를 몇 개월 동안 해온 검찰 수사팀으로서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선배 검사에게 너가 검사냐? 그런 말이 나왔던 겁니다. 선거권의 혼수였습니다.